녹차와 잇몸에 대한 연구는 정말 많이 돼 있어서 저도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안녕하세요.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온통 관절 건강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관절에 좋은 음식을 찾으시더라고요. 관절만큼 중요한 잇몸,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치아가 너무 중요하죠. 칫솔질은 잘하는데 치과 가면 맨날 혼나고 잇몸 안 좋다는 얘기 듣잖아요. 피도 나고 입냄새도 나는 것 같고 관리는 어려운 것이 잇몸인데요. 이때 차 하나도 잘 마시면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잇몸에 붙은 세균을 떨어지게 하거나 침 분비를 촉진하고, 그리고 그 액체의 자정작용으로 치아나 잇몸에 좋은데요. 물을 계속 엄청 많이 마시는 것은 힘들잖아요. 기왕이면 차로 마시면 조금은 더 잘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차만 마시기는 힘들잖아요. 잇몸에 좋은 여러 가지 차를 좀 번갈아 마시면 차를 즐기는 기분도 있고 잇몸 건강에도 좋습니다. 첫 번째, 페퍼민트 차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페퍼민트는 치약에도 많이 쓰이는 식물이에요.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는 멘톨 성분이 있어서 향균 효과가 있어요. 치주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잇몸 조직 손상을 억제해줍니다. 이 멘톨 성분이 구취에도 도움을 줘요. 페퍼민트 오일이 치주 질환 관련 박테리아인 푸조박테리움 뉴클레아툼이라는 너무 어렵죠. 이런 세균의 성장을 억제해주는 거죠. 구강 내 화합물의 생성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임이 밝혀졌어요. 멘톨이나 페퍼민트 오일의 효과를 크게 보려면 따뜻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녹차인데요. 녹차와 잇몸에 대한 연구는 정말 많이 돼 있어서 저도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녹차의 폴리페놀 성분인 카테킨 성분이 치주염과 관련된 병원성 박테리아 포르피노모나스 진지발리스, 이게 치주 질환에 굉장히 중요하고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균인데요. 이 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향균 효과를 보였어요. 이 균이 굉장히 강한 세균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잇몸을 좋게 만드냐 보면요. 잇몸이 나빠지면 잇몸 주변의 주머니가 굉장히 커져요. 이거를 우리가 치주낭, 치주 포켓이라고 불러요. 치주 포켓 깊이를 감소시키고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치주낭이 커지면 이곳으로 음식물이 더 끼고 또 염증이 더 생기고 또 치주낭은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거든요. 이 치주낭을 감소시키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생강차인데요. 면역력을 높여서 항염증 작용을 도와줘요. 타액 분비를 좀 자극을 하고 또 구강 내에 그 pH 균형을 유지를 하고 박테리아 증식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생강차는 사실 시중에 파는 거는 너무 달게 나온 제품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 조금 달여 드시라고 좀 권장을 하는데요. 깨끗이 세척한 생강을 얇게 슬라이스를 하고 다져요. 물 한 500ml에 생강을 한 10g 정도 넣고 10에서 15분 정도간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언급한 이 세 가지의 차의 맛보다는 조금 구수한 차가 좋다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옥수수 차를 말씀을 드릴게요. 옥수수 수염과 말린 대추 또 녹차를 혼합한 옥수수 차는요, 항염증과 이노작용을 통해서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티백보다는 조금 직접 끓여 드신다면 생옥수수나 마른 옥수수를 직접 끓여서 드셔도 좋아요. 강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한 10에서 15분간 더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불을 끄고 한 5분 정도 그대로 두셔서 좀 우러내서 걸러서 준비하시면 돼요. 마른 옥수수를 우리고 싶으시면 마른 후라이팬에 약불로 옥수수알을 그대로 노릇해질 때까지 볶으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 옥수수차의 고소한 맛과 향이 더해지거든요. 고소한 차 중에서도 메밀차도 좋은데요. 메밀차에 추가된 플라보노이드와 카테킨이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를 강화시켜서 잇몸 염증을 줄이고 구강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실험에서 메밀차가 혈중 콜레스테롤도 감소시켜서 또 몸 안의 염증 억제에 효과적임이 확인이 된 거죠.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어서 잇몸 건강에 좋다는 보고도 있어요. 만드는 법은 옥수수차와 거의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콤한 차를 좋아하신다면 매실차가 잇몸에도 좋은데요.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 같은 항산화 성분과 그리고 유기산, 비타민C 이런 것들이 유기산인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해서
구강 및 잇몸 건강 유지에 유용합니다. 항산화 및 항균 특징은요, 구강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특히 구강 내 박테리아 억제를 통해서 잇몸 건강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매실의 항염증 작용은 잇몸 염증 완화 및 그리고 치주질환 예방에 기여한다고 해요. 저는 잇몸 건강을 위해서 매실차를 드신다면 발효를 통한 무설탕 매실차를 만들어 드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석류차를 좀 알려드릴 텐데요. 잇몸 질환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클로로헥시딘 가글제와 석류 녹차 추출물 가글을 비교 연구했더라고요. 구강 염증 세포 이동 속도 차이를 좀 연구를 했는데 이 두 그룹 다 구강 염증 세포 이동 속도가 낮아졌어요. 이 연구에서는 두 그룹의 속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천연물질이 클로로헥시딘 같은 화학약품에 대체 가능하겠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 거죠. 신선한 석류차는 석류 한 개의 껍질을 벗기고 또 알갱이를 분리해서 으깨서 즙을 내줘요. 그리고 즙만 사용해도 되고 알갱이와 같이 사용을 해도 돼요. 물 500ml를 중불로 끓여주고요. 물이 끓으면 즙이나 알갱이를 넣어요. 그래서 한 5분에서 7분 정도 은은한 불에서 끓여서 우려내요.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항균 효과 활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모두 차를 따뜻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자연적이고 또 효과적인 보조요법 정도예요. 잇몸 건강은 무조건 치과에서 치석과 치면 세균막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셔야 하고요. 여러 가지 구강용품을 이용한 정확한 칫솔질을 잘 하시면서 차를 음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돼요. 요즘 저는 치과의사로서 어떻게 하면 잇몸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드릴까 많이 찾아보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생활 속에서도 잇몸에 대한 관심이 중요해요.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정보가 많이 없어서 잇몸 때문에 고생하신 것을 보면서 저는 잇몸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들을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치아 건강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치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